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이름을 개명했죠.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순실이보다 서원이가 더 세련돼 보이기는 합니다. 이분이 구치소에서 회고록을 썼다고 전해졌는데요. 자신이 너무 부정적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바로잡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을까요? 자신은 박근혜를 보좌하려 이혼까지 했고 투명인간이 되어 박근혜의 허전한 옆자리를 채워주고 싶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회고록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고록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이 회고록 제목을 듣는 순간 너무 웃겨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웃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누구도 순실이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을 텐데요. 과연 이 책을 누가 사보고 싶을까요? 구치소에서 심심하니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채널A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두고 분량은 53페이지인데 세간의 검언유착 논란을 해소할 만큼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 방통위를 우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스스로 검언유착의 결정적 장면을 보고서에 담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보고서 28쪽에 실린 통화 녹취록을 보면 진상규명을 위한 방통위와 언론 시민단체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쪽에는 3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18분경 4분 9초간 이루어진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통화 녹취록이 실려 있는데요.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는 이동재 기자가 취재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지모 씨에게 이용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기자의 발언은 거의 검언유착을 실토하는 수준에 가까웠는데요.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정리해서 재구성해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취재 끝났니? 고생했다 야. 안 그래도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 이렇게 양아치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A가 맞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만나봐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녹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자기가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해. 이 녹취록에 A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검찰 관계자인 겁니다. 백 기자는 조사위에서 이 기자가 한동훈을 A라고 부른다. 법조 팀원 모두가 A라고 하면 한동훈의 지칭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일각에선 A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찰 관계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이 기자가 A에게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말하자 도리어 A가 이철 측을 만나보라며 취재를 지시했던 상황이 백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마치 어떤 사건을 함께 모의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이 기자와 백 기자의 통화를 재구성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백 기자, 어떻게 손을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자, 아니 당연히 이게 사법 절차상 이렇게 자백을 하고 반성한 다음에 개정의 정을 많이 나타내면 당연히 그 부분은 참작이 되는 거고 우리 수사 역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니 내가 수사팀에다가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나왔어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막 팔아 이러는 거야. A는 이 기자에게 취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물었고 이 기자는 A에게 취재 상황을 보고했는데요. 그리고 A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나를 팔아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로 3일 뒤인 3월 13일 오전 9시 51분
이동재 기자는 이철 측 대리인 지모 씨와 만나 검찰 고위 관계자를 언급하며 노트북 PC 화면으로 녹취록을 보여준 뒤 직접 읽어줬는데요. 지 씨도 소리를 내어 읽었고 이때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겁니다. 이 내용이 3월 31일 MBC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그 내용이었던 거죠. 이 기자가 읽은 녹취록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언론사가 기자가 제보 내용을 검찰에 말해주는 형식 자체가 왜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 형식은 사법 절차에서 당사자의 성의 있는 진술은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 기자는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높은 검사장인데 10분 동안 통화한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검찰의 높은 사람과 여러 번 통화했지만 내가 녹음한 거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A의 지시대로 A를 팔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다시 3월 10일 이 기자와 백 기자의 대화로 돌아가 보면 A와 이 기자 간의 통화 내용을 들은 백 기자는 이 기자에게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라고 호응하는데요. 녹취록을 들어보면 다시 이 기자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야. 이철이 직접 그랬어? 이철 맞아? 그래서 내가 편지를 5번 보냈고 편지 보고 연락했다고까지 연락이 왔으면 이철이죠 그랬더니 그놈은 어떤 놈이야 해서 내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순 없잖아.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오른팔이래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그런데 솔직히 기사는 안 써도 그만이거든 했더니 아니야 이건 타블렛 PC 같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연락을 해보래. 내가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지 뭐. 윤회 최측근이 했다. 뭐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되지. A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대목을 보면 정황상 윤석열 검찰청장의 최측근 검찰 고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A는 이동재 기자의 취재 상황을 채널A 법조팀장이나 사회부장보다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이 기자가 기사를 쓰기 어렵다는 투로 말하자 오히려 타블렛 PC를 언급하며 JTBC처럼 채널A도 이 기자 본인도 특종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취재를 독려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독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동재 기자는 3월 18일 지모 씨에게 유시민을 치면 검찰도 좋아할 거예요. 총선 같은 거 아무 상관없는데 본인한테 제일 좋은 시점은 3월 말 4월 초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널A 진상조사위는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기자를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실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기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다시 이 기자와 백 기자의 통화는 계속되는데요. 이 기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내가 땡땡땡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어. 어떻게 돼가요 지모 씨는?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지모 씨가 자꾸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고 딜치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 갑자기. A 지도 지가 자기 동아줄이야. A도 내가 보니까 부산에서 자기 다시 중앙으로 끌고 올라올. 통화 이틀 뒤인 3월 22일 이동재 기자는 지모 씨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이라며 이어폰으로 녹음 파일을 들려줍니다. 이어 제가 이름을 말씀 못 드리지만 생각하시는 그분입니다라고 하자 지 씨가 A라고 말했고 이 기자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게요 라고 답했는데요. 지 씨는 현재까지 A가 윤석열 검찰청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한 라디오에 출연해 A가 현재 부산고검에 있는 한동훈 차장검사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 채널A는 각종 증거인멸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A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지만 검언 유착을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을 제공한 셈인 겁니다. 이는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과연 검찰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인데요. 검찰은 지난 2일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이 기자의 보고라인이었던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협박 취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황과 증거가 넘쳐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을 끌며 이 증거를 없애고 지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요. 검언 유착으로 시작된 정치공작 기획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현 정부에게 타격을 주려 했던 전대미문의 미스테리한 사건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 되어버린 지금 검찰과 채널A의 말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7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수히 벌어져 왔다는 건데요. 제발 이번만은 반드시 바로잡기를 희망해 봅니다.